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바람과 동기부여를 주는 컨설턴트 CMP 컨설팅 신동주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왔네요. 이런 자리 간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오신 저희 CMP 직원분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 김은경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걱정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좀 앞에 분들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화학 그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중대형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노사관계가 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역, 바로 여수 지역의 프로젝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5개의 기업 중 대표 기업인 유한회사 SM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본 프로젝트는 LG화학 협력사 중에 5개 기업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 그러한 사례고요. LG화학에서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체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과제로는 안전일터 구축, 그리고 작업장 혁신 기반 확보,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목표를 두고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SM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은 LG화학 여수 용성공장 내에서 포장, 물류 출하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250명 정도의 조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입니다. 해당 시기에 SM의 주요 이슈를 몇 가지만 제시를 드리면, 첫 번째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혁신 활동이 매우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직 문화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적인 문화가 강해서 매번 진행하는 혁신 활동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사례를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정책적, 법적, 사회적인 안전 이슈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의 강력한 안전 지침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특성상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기업이면서 노노 간의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들이 SM으로 하여금 이번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좀 더 간절하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전 일터에 대한 현황 진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화학 여수 그 현장 자체가 고위험 지역군에 속해 있고요. 거기 가만히 서 있고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위험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을 보니까 고위험군으로 지게차 위험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 그리고 기계류 협착 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자랑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와 좀 반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도출이 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연도 산재 사고 현황을 보니 2건이 발생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조직과 노사관계 현황 진단 내용입니다. 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들여다보니 구성원 특성상 장기 근로자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동적 조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혁신 활동이나 회사가 제시하는 지침에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창구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사 관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복수노조 기업으로 기업 노조 간 구성원의 70%, 민주노총이 20%, 노노 간의 갈등이 좀 존재하고 있었고 노사 간의 갈등 요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가
인단역 기간이어서 좀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력 프로그램이 없었고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특별히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M의 현황 진단 결과 현장에 심층 진단이 필요한 안전 개선 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도 제고를 위한 조직 문화 구축, 그리고 내부 갈등 예방이 필요하고 노사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적의 방법론을 설정하고 KPI를 제시해서 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도 설계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일터 부분인데요. 먼저 저희는 해당 기업이 안전일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 진단 모델로 본 기업에 진단을 하였고 기초진단과 심층진단으로 구분해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수준을 파악해 보니 해당 기업은 2에서 3단계의 주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개의 영역 중에 근로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M의 내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개선 사항이 도출이 되었고요. 기초 진단 이슈와 심층 진단 이슈 그리고 이행 점검 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즉시 개선해야 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각각 나눠서 제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SM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안전 문화에 대한 고도화 쪽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현황 진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주변 기업들 중에 안전 프로그램 좀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학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직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도출된 결과물이 4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 평가체계 운영 프로그램, 두 번째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모바일 안전 신문고 프로그램 이렇게 4개를 제안을 했고 현재까지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조직에 대한 설계 내용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2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기술서에 안전,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HR에 대한 관리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게끔 직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렇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 노사 간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추진했을 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제한제도를 선택을 하였고 제한제도를 해당 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 제한제도가 설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여서 소소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사 파트너십 체계 제도 설계 내용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업이 노사 관계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진단 결과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원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을 때 그 관계가 좋아질지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M의 노사협력 수준 진단 결과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협력 차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변 기업 중에 노사 협력 프로그램, 즉 협력 차원을 긍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근로자들과 같이 설명회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SM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3개를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참여적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노사와 공동 선언 프로그램 이 2가지를 해당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 요인들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도 그 컨소시엄 컨설팅은 좀 오랫동안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노동조합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특성이 현장 중심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들과의 그 인터뷰, 그들과의 실제 조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안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도출이 돼야 되는데 사업 초기에 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약속을 펑크 내든지 뭐 지연을 시키든지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조금 투입 일수 좀 보통 저희는 맨데이라고 하는데 그 맨데이가 좀 많이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원인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본 컨설팅 진행이 별로 좀 못마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관련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며 이 결과물들이 결과적으로는 SM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했고 추가적으로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 원청사의 노동조합, LG화학의 노동조합도 찾아가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설득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여수 노사민정 협의회에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과정의 투명성, 정부의 공개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효과적으로 수행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줄여달라네요. 제도 운영 방안입니다. 안전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즉시 개선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단계별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요. 해당 과정에서 도출된 그 프로그램들을 각각 담당자를 확정하고 아레나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에 실행 계획을 제시해서 실행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하였고요. 작업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제한 제도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규정을 정비하고 양식을 정비해서 목표까지도 수립을 해서 담당자와 같이 이 영역이 실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정을 같이 했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에서는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될지를 제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협력 프로그램에 담당자를 설정하고 각각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실행 계획을 향후에 이행 점검 기간 동안 계속 하나하나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정착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컨설팅 과정 내 노사 협력 활동 내용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 매번 과정마다 조합에 설명회를 했고 그들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노사 공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캠페인 프로그램들이 실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일터 구축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객 관계도 향상이라는 겁니다. 고객 관계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화학 산업이 현재까지도 매우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지금 계속 겪고 있거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그 주변 기업들이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매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매우 큰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성과로는 안전보건 이슈 개선을 11건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작업조직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활성화돼서 그 결과 현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에서는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3건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임단협 기간을 1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그 핵심 성과물들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의 지적 건수가 그 기업은 비즈니스 특성상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이 71.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인단협 평균 소요 기간이 단축돼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에 힘입어 저희 CMP 컨설팅도 LG화학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그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지원 활동을 했어요. 이행 지원 활동.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운영 방안에 맞춰서 하나하나 저희가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관련된 설명회 공유회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 노동조합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SM의 다양한 형태의 성과가 창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SM도 LG화학으로 또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재무 성과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청사의 변화를 저희는 또 성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턴트 입장에서 LG화학에 몇 가지 제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4가지를 제언했는데 그중에 2가지를 LG화학에서 이행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AI가 VR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협력사들의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너희 정도 수준이면 그게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그 노동조합과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혁신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현재 계속 캠페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저희가 제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시발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간이 좀 촉박할까봐 좀 말이 좀 빠르기도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